이 사건 문제되는 형법 규정의 국헌문란 목적의 정의 조항은 형법 제91조 제2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연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적으로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지만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서 죽은 개인에 대한 배신 행위 등을 반역죄로 처벌하게 되었고 점차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중세시대 때는 강하게 퍼졌던 것으로 재판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계기가 된 사건은 찰스 1세,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의회가 생기고 왕과 의회 사이에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일이 생기게 되다가 결국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이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전을 통해서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왕에 대한 범죄라는 생각이 점차 바뀌어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18, 19세기를 거쳐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죄로 각국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역과 각국의 입법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자세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국의 사례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등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서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서 의회의 기능을 정지는 시키는 사례 등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로 인해 내란, 반란, 역모 등 유사한 형법 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해 보기에는 성공한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가 만약에 실패한 경우에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외국으로 망명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사례는 거의 참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서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등을 찾아보기가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는 이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갈등까지 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회를 상원, 하원, 양원으로 나누어서 의회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선거에서 의원들의 일정 비율씩만 교체하도록 해서 급격한 의회 구성의 변화를 막거나 임기 내에 의원에 대한 신임을 묻게 하는 중간 투표 등의 제도를 두어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장치 등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왕이 정부와 의회에 첨예한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등 행정부 수반에게 의회 해상권을 부여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역, 다른 나라의 헌법 규정, 판례, 그리고 다른 나라 주변의 사례 등을 종합해서 보면 형법 제91조 제2호의 의미와 대통령이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이른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정부의 수반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는 자칫 갈등과 긴장관계에 놓이기 쉽고, 이 경우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는 행정부의 수반은 언제든지 군을 동원해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방해 없이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밀고 나가려는 강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종종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국에서 직접 목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특히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즉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는 것, 우리 헌법이나 계엄법 등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살펴서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이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결국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한편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에 이르게 된 목적은 사사건건 무리한 탄핵과 예산 삭감 등 정부의 발목을 잡아 반국가 세력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린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과 그 목적을 혼동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한편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에 이르게 된 목적은 사사건건 무리한 탄핵과 예산 삭감 등 정부의 발목을 잡아 반국가 세력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린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과 그 목적을 혼동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범의 성립 기준입니다.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이때의 공범은 구속 요건에 맞추어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성립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원의 판단을 먼저 말씀드리면,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인식, 공유한 사실까지 인정되어야만 공범, 즉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되고, 그러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성립되어야만 이후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나누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죄는 집합범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가 결합하여 함께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있어서 폭동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내란죄의 폭동은 최광의의 폭행 협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다 포함되는 것인데, 비상계엄의 선포, 이 경우에 비상계엄의 선포 자체도 어느 정도 유형력의 행사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일부 관여했다고 해서 이를 바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포섭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고 구속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동행위에 관여한 자라 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행위에 관여하였어야 하고, 만약에 이러한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유형력 행사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관여한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한 별개의 형법상 구속요건을 따져보아서 그에 대한 죄책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 공유는 미필적인 것으로 족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같이 세우면서 인식 공유할 수도 있지만 사후에 폭동행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목적을 인식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암묵적인 의사소통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에 관여한 사람들만을 내란죄가 인정하는 집합범으로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그 내부에서의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폭동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이유는 판결문에 자세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죄책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경우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추정할 수 있듯이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됩니다. 폭동이란 최광의의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이 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경우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동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행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억울하다는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에 대한 내란죄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합니다. 고조는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혹시 김용현 피고인 측은 일단 요걸로 이제 증거조사 정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더 있나요? 예. 아니 저는 몰라요. 지금 내용을 모르니까 한 어느 정도 지금 시간 필요하신지 일단 3시간 정도 쓰셨는데 예, 어느 정도 더 하실지. 지금 일단 저희가 제출한 증거 전체를 리스트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설명드리고요. 그 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못 하시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은 예상 시간이랑 대충 말씀을 좀 해주시면 준비한 분량이 한 400쪽 될 것 같은데요. 300에서 400쪽. 네. 그러면 다음에는 어느 변호사님이? 김지희 변호사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권우현 변호사가 하고. 김지희 변호사님, 권우현 변호사님. 또 그 정도 진행하면 되나요? 저도 또 한 곡지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은 또 하시게요? 제가 보기에는 뭐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는 뭐 제가 하시는데 한 300에서 400쪽 정도 남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종래 변호사님 예상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1시간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그 다음에 조우성 변호사님. 아 조성우 아유 죄송합니다. 조성우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예. 1시간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윤석열 피고인 쪽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겠다고 그랬고 나머지 조지호 피고인 쪽은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1시간 정도. 다 1시간 정도. 김봉식 피고인 쪽은 저희는 뭐 증거에 관한 부분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 지시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기 때문에 최후 변론 때 저희들이 뭐 한 분량은 저 의견서는 별도로 내고 법정에서는 한 10페이지 정도 저희는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윤수경 피고인 측은 한 어느 정도? 예, 저희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될 것 1시간에서 같습니다. 1시간 반이요? 대신 최후 변론은 매우 짧게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후 변론 때는 피고인들이 좀 주로 말씀하시는 시간으로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장 변호사님 저희도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그러면은 시간 하고 윤석열 피고인 쪽이 한 몇 시간 정도 하실 예상이시죠? 저희 6시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6시간 이상이요. 6시간 8시간 정도. 6시간에서 8시간 이상이 될 수 있으면은 오늘 중으로 저 끝내고 저 종결했으면 하는데 뭐 잘 의논을 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좀 겹치지 않는 쪽으로 해주시면은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겹치지 않는 쪽으로 특히 김용현 피고인 쪽 뭐 말씀 아까 하시는데 해당 부분도 혹시 겹치는 부분은 없도록 변호사님들께서 잘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이 12시 26분인데 10분만 좀 땡길까요? 보통 때보다 이따가 1시 50분 정도에 시작합니다. 재판장님, 제 변호인의 식사는- 인권을 좀 예. 아니 10분 땡기는 겁니다. 아이고 저 10분 땡기는 건데. 지금 2시간 정도 점심 시간이 필요한데요. 예. 2시 반이 아니라 오히려 40분을 땡겨서 10분 땡기는 게 아니죠. 재판장님, 40분을 땡기시는 건데요. 예. 예. 아, 지금 저 12시 반입니다. 사실상 저 늦게 하니까요. 10분 정도만 조금 일찍 하면 안 될까요? 하실 것도 많으신데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저 오늘 뭐 시간을 뭐 48시간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좀 불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근데 또 진행해 보면 의외로 뭐 중복되거나 겹치는 부분 제하고 나면 시간이 또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2시 이후로 정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2시에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늦게 끝나서 2시에 하고 이따가 저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혹시 자료나 이런 거 있으면 대부 좀 할까요? 예, 제가 하드카피로 출력을 지금 사정상 많이 못 해와가지고 일단 재판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파일을 드릴 수 있거든요. 여기 그 원하시면 제가 파일을 바로 보내드릴게요. 뭐 하나 주시면. 아니 그거는 안 되죠. 자료 이거 하드카피를 제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몇 번 못 해왔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신 분부터 아니 이거 주무관님 이거 우리 저 직원들이 예. 다 가서 또 막 복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시간이 차라리 그럼 조금- 준비된 다른 분이 조금 먼저 하시고 하드카피 저 아니, 준비되신 분이 먼저 하시고 지금- 조금 이따 하시든지요. 예. 유승수 변호사가 해가지고 오고 있을 텐데요. 제가 그럼 지금 먼저 가지고 가서- 오시는 중인가요? 예, 예. 그러면 잠깐만 그러니까 저 가지고 오시는 게 지금 시간 타이밍 때문에 지금 그런 건가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청은 어떠세요? 예. 이건 좀 준비가 된 피고인부터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순서가- 저희도 자료를 봐야 어떤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순서가 제가 먼저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데 양해를 안 양해 해주시면 안 해주시면 뭐 이거 없이 그냥 시작해야죠. 뭐 어쩔 수 없어. 아니 그거는 좀 이하상 변호사님 마음대로 할 거면은 그러니까 그건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요. 예. 그건 안 되고 다른 피고인이 먼저 혹시 노상원 피고인 쪽 일단은 가지고 오신 분 있으시면 먼저 좀 그게 하셔도 안 될까요? 되는 게 제가 일단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발표 순서를 말씀을 드려야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지정을 하셔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얼른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9시 20분부터 모인 자리인데 진행을 소송 지휘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럼 뭐 자료 없이 하겠습니다. 제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뭐 원래 구두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판중심주의에서.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저희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했고 시나리오까지 어제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 그 자료도 없이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는 게 자료 주시는 거는 뭐 은혜적으로 줬으니까 감사한데 우리가 지금 준비 안 됐는데 못 기다린다고 하니 그냥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구두변은 아닙니까?
아니 그 다른 구두를 준비를 하시다고 최고위원부터 하자는 거 저 아닙니까? 쌍방 말씀하셔갖고 뭐 제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서가. 예. 쌍방 그러면 준비를 그러니까- 해오셨어야죠. 그거 해왔어요. 성검사님 보면서 합시다. 예. 구두별로 합시다 그러면. 아니, 무슨 준비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왜 최소한 검사님. 이걸 우리가 검사장한테 주는 의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님 아유 맞아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뭐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그때만 기다리면 될것 같고 저렇게. 이하상 만약에 변호사님 저희 하루 검사들 동안 안 이거 가지고 한 겁니다. 오셨으면.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항력적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근데 징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징되는 게 말씀 아니라 검사들이 증명했습니까? 검사들이 검사들이 증명했습니까? 저희들이 뭘 증명했습니까? 이하상 변호사님 예, 예, 예. 예,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 오셨으면 정중하게 이게 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양해를 좀 말씀드렸지 구한다고 않습니까, 말씀을 하시거나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처럼 아니, 알만 없으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검사들이 나서서 계속 지금 저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핍박은 구두별로 아니죠. 하겠다고. 핍박은 좀 무슨 제가 잘못했습니까? 명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검찰 쪽에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진행을 하고 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양해를 못 해주시면은 일단 준비된 구두별로 피고인서부터 하겠습니다. 해야죠. 네, 준비된 피고인이 준비된 피고인이 접니다. 조회차 감사합니다. 그 지금 유승수 변호사 오셨는데 잠깐만. 하드카피 이제 들고 오셨어요. 아유, 잠깐을 못 기다려 저렇게 목리를 부린다고. 아유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 시간 걸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잠깐을 못 기다렸네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검사들이 저런 식으로 하니까 조사받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받겠습니까? 재판에. 말씀드린 취지는 오늘 9시 20분에 다 같이 모인 그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두변론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 압박을 하면 그냥 구두변론 하겠다는 거예요. 검사들에게 직접 어, 얘기하지 멋있다, 말고 멋있다, 재판부를 상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검사들이 바랍니다.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감정을 건드리려고 저러시는 것 같은데 재판부를 향해서 좀 말씀할 수 있도록 소송지 해주십시오. 먼저 변호인에게 말한 건 검사 쪽입니다. 먼저 잠깐만요. 증인 거는 것이 검사들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해하기 힘든 게 그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다고 어제 기일을 한번 따로 또 더 잡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다 또 거절하시고서 지금은 또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고 아니, 저희들 탓만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저희들은 아니 지금 그러니까 최선을 뭐라고 하는 게 다하고-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끝나는 일정이니까 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검사님들도 흥분하실 필요 없고 변호사님들도 흥분하실 필요 저희는 없고 홍보 안 했습니다. 예, 저희는 프로답게 프로답게 깔끔하게 일단 저 말씀하실 네, 거예요. 네. 하십시오. 예. 일단 재판장님께서 이렇게 막 저희 변호인들 윽박하시고 언성을 높이 좀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좀 결례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다만 전략적 윽박이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발언하는 검사 자체가 이 제정할 수 없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을 끊고 부득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점은 좀 재판장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용히만 계셔 주시면 뭐 그리고 좋죠. 기본적으로 이창규 검사는 이 사건의 수사 검사이자 기소 검사이기 때문에 공판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재판부 구성에 관해서는 절대적 상고 사유, 그 항소 사유가 된다는 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하셔서 이창규 검사에 대해서는 이 재판정에서 퇴정을 좀 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그 뭐 다른 이론적 근거나 법률적 근거는 다른 변호사들이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아까 뭐 변호사님 재판님 막 화를 내셔가지고 변호사들이 지금 말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미 변호사 얘기를 해보시죠. 제가 언제 화를 또 냈다고 그래요. 아이고. 제가 항상 웃는 낯으로 얘기하니까 아니면 조금 세게 얘기하면 화냈다고 그러시더라. 일단은 그 정도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셨던 거니까 다른 거 뭐 말씀하실 유승수 변호사님. 그 유승수 변호사님 말씀까지만 듣고 이제 진짜 증언 빨리 하겠습니다. 증인 기다리시니까. 그 조금 전에 이제 소송 지휘를 하시면서 이제 뭐 어떤 발언이 뭐 강요는 아니었다 뭐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뭐 지금 상피고인께서 이제 상피고인 노상원 사령관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거는 충분히 뭐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압박을 받는 이유는 사실 이 언론의 잘못된 중계에 있습니다. 뭐 어제 그 법정에서 어떤 그런 맥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고 그냥 그 발언 하나만 따가지고서는 무슨 뭐 어떤 발언을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재판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판장님께서 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또 시정하시는 말씀까지 하셨고요. 지난 공판기일에는 저희가 그 우원식 마이크 혹시 우원식 월당 사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신빙성의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이걸 보니까 이러한 저희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검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재판장님께서 대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또 그걸 또 심지어 이제 해당 검사가 다른 사건에서는 이런 식의 언론의 어떠한 마녀 사냥식의 보도나 왜곡된 보도를 갖다가 해당 재판에서 이용하려는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무슨 변호인들이 뭐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 이런 식의 발언을 공판정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검사가 뭐 그렇게 자신이 부적절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시정할 생각이 없겠지만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어떠한 표현에 대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시정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영향을 받으신 것이라면 변호인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그리고 또 완전히 왜곡해서 나오는 보도 사실에 대해서는 정정하시거나 아니면 다르게 좀 바로잡아 주실 거나 이렇게 소송지휘를 하시는 것이 공정한 소송지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식의 중계를 하고 이런 식의 여론에 편승해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검사의 행태나 아니면은 언론의 이러한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몇천 년 동안 고민한 끝에 사법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사법부를 독립시켜 놓고. 그거 자체가 그런데 영향을 안 받게 만들려고 다 한 거고, 이 법정이 왜 있겠어요? 형사 절차를 왜 만들어 놨겠어요? 다 그런 데서 독립해 가지고 재판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 불효한 일이다. 다 법관을 뭐 뭘로 보고. 예. 그러면 이제 증인신문 보겠는데 재판부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수사기록 딱 말씀하시고 하길래 그냥 이건 나중에 증거로 제출하실 거고 특별히 이의가 없으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결국 검사들이 제출하는 증거라는 거는 그 부분을 불법이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모르셔서 지금 그러셨던 아까 그 내용을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증거로 꼭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 증거 의견도 따로 받아야 되고요. 예, 이후라도 지금 제시는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제시하시면 안 되죠. 이유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렇죠. 지금 증거 목록을 제출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증거를 저도 지금 신청한다는 의미고요. 아까 조금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희는 말씀 증거 기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증거를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지금 보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사들이 저들 기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기망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당연히 목록에 없는 증거가 이런 식으로 현출될 거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 정리하죠. 이 부분 어떻게 증거로 정리합니까? 증거로 일단 신청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아니, 되겠네요. 이미 저질러진 불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판장님? 아닙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고 이 그 증거 능력과 관련한 문제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속하기 때문에 엄격한 그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은 증거도 제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 마음대로 자유로운 증명, 엄격한 증명 그러니까 하는 지금 겁니까? 재판부에서는 아직 증거 능력 획득하지 않은 증거라도 상대편이 이해하지 않으면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는 입장인데 이제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아까 그걸 좀 몰랐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희 잘못이 아니라요, 재판장님. 증거 목록에 안 올라와 있는 증거를 검사가 이렇게 법정에서 갑자기 된다는 게 자체가 불법이죠. 알겠습니다. 수사기록 목록은 피고인 측에 이미 진작에 제출이 언제 수사 되었습니다. 목록을 아니 수사 올려줬어요? 목록이 제출되면 증거 신청이 그게 뭐 되는 증거입니까, 그게 수사 목록이?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려면 아니 제가 보기에 이거 시간 낭비. 왜 시간 낭비? 이거 시간 낭비 검사들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 알겠습니다. 검사들 페널티 줘야 됩니다, 재판장님. 이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거 신청 추후에 정식으로 이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제시 안 하고 어차피 이미 검사들이 자행한 불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증인을 다시 한번 그럼 또 불러서 나중에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서도 저희가 기억 한결 위해서 제시하게 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처음 본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낯섭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일단은 진행할 거 하고 이따가 그 부분을 막 공격을 하세요. 조서는 그냥 그러니까 진정 성립이 이 부분을 자꾸 인정되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있으면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이따가 진짜 그거 기억나는 거 맞냐? 아까 듣기 전에는 왜 그럼 기억을 못했느냐? 본인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하시라고요. 이따가. 그러니까 그게 이미 녹취록에 남아있는데 재판장님 보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걸 붙인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 중요하죠. 진짜 신빙성에 대한 판단, 증인의 말에 대한 신빙성. 그럼 저희가 그냥 재판장님께 무조건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장들한테 엄청난 순환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판장 그러니까 개인의 차야 저희가 그걸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 아니 그렇죠. 그건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사람을 믿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유도신문의 범위를 너무 룰을 좁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룰을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유도신문인 경우에는 얘기할게요. 그리고 저 구승희 검사님도 자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2024년 12월 3일 21시 24분 진행하지 경 아시지 않습니까? 조지호 기록에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일단 공격할 때 공격하게 놔두세요. 아니, 공격은 일단 적법한 공격을 해야죠. 말씀드릴게요. 재판장님. 아이고 오늘따라 더 왜들 이러실까? 아니,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게 이게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디펜스를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이, 이런 아닙니다. 불법 신문을 검사들이 하도록 저희가 가만히 있다는 게 전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 사실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다 듣게 한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매번 그다음서부터는 기억 안 일부만 난다고 듣게 하면 한다고. 매번 이렇게 들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거력도 없는 것을요? 증거력도 없지 않습니까? 아직 비교도 안 됐는데요. 이거 아니, 그래서- 다 들려주고 여기 나온 대로 그냥 다 말한다? 그래서 지금 재판부는 지금 못 듣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아니, 못 기업 들으시면 판결을 위해서 뭐합니까? 지금 해주는 녹취록이 거잖아요. 그냥 다 남는데요. 아니, 못 들어도 지금 검사가 네, 질문으로 그냥- 다 현출을 하는데요, 뭘. 답으로 그냥 재판부는 녹취가 못 되고 듣지만, 있는데요. 예, 재판부는 못 됐지만 그 증인신문 조서, 공판 조서로는 남게 되고 결국 이런 그것을 진행 도저히 저는 수긍할 수가 없어요. 재판부께서 재판장님. 보시지 않습니까? 협조를 하고 싶은데요, 재판장님. 저희는 근데 간단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주심으로 지금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진행할까요? 간단하게 재판장님? 하는 아이고 겁니다. 제가 진짜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하루에 뭐 몇 월 며칠 날 한 번 전화 통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냥 굳이 왜 이거를 지금 유도신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냐면 예. 그냥 알기 쉽게 설명을 또 해드리면 그냥 뭐 저보다 더 다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랑 딱 한 번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전화 내용을 막 들려주면 그거는 답변이 너무 딱 픽스되거나 좀 이렇게 고정돼서 나올 확률이 크죠. 근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화 통화가 그 사이에 여러 번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그게 어떤 내용을 갖고 지금 물어보는지 또 그때 내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는지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개의 전화가 좀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전화인지를 한번 기억 환경을 위해서 앞부분을 좀 들려주고 기억이 나냐? 근데 만약에 뭐 안 난다. 그러면은 근데 혹시 그럼 이런 전화는 아니었냐? 나 그거 나 모르겠다. 하면 거기까지 끝. 그냥 그 정도로 지금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가는 거예요. 재판장님? 모르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지금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아니 왜냐하면 거꾸로 상식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제가 어떤 사람이랑 딱 한 번 전화를 했는데 그거를 전화를 갑자기 들려주면서 물어봐요.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당일날 여러 번 전화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전화인지 또 무슨 내용인지를 개별적으로 물어보기가 어려우니까 특정 부분 앞부분을 조금 들려주고 이 부분에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맞냐 저렇게 얘기한 거 맞냐 이 부분을 못하게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증인께는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변호인들은 또 원래 증인 말씀을 막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또 직업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당연한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같은 질문 계속 반복되더라도 아닌 건 아까 아니라고 얘기했다라든지 그렇게 그냥 편하게 기억돼 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들께서도 그런 사실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정황을 재판부에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이해는 하는데 의견서에 쓰실 부분은 딱 그 찍어가지고 그러면 딱 그 필요한 부분에만 말씀을 하시거나 의견서로 또 정리해 주셔도 되니까 그 조금 질문을 좀 임팩트 있게 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반대심을 하는 이유는 특검도 또 이런 식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따라서 좀 사실관계 위주로 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다 뭐 양날의 검이니까 각자 자기들이 할 때는 또 뭐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증인도 벌써 지금 2번이나 나오셨고 제가 지금 신문사항을 보다 보니까 증인께서 지금 여러 차례 나오셔 수사기관이든 뭐 헌법재판소 나가셔서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말씀에 이제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또는 뭐 달라진 얘기 부분이 있으면 왜 또 증인 생각으로는 또 이 부분이 그냥 내 생각에는 달라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러지 막 하실 텐데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원래 그렇게 공격하실 수 있게 돼 있는 거니까 조금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참고 이렇게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따가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가급적 이따 2시 10분에 다시 증인께서 오시면 되고
가급적 3시 반까지는 그래도 조금 마무리하실 수 있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팩트 자체보다는 법리 가지고 한번 쫙 말씀하셔야 됩니다. 법리 논쟁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2단계까지 와서는 이제 사실 문제보다 내란죄 자체에 대한 구속 요건과 포섭 범위. 그래서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 논쟁을 한번 하셔야 되고, 변호인 측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이게 된다, 왜 이게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범의 범위. 어디까지는 중요 종사자인가, 어디까지는 방조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기준은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 근데 변호인은 우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그래서 법리 공방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원래 생각이 그게 12월 말이었는데 그거는 꼭 한번 기일을 어느 정도 잡고 얘기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11월 26일. 저는 11월 26일은 뭐 다른 변호인은 모르겠 저는 있는데요. 예. 길 정하는 거야 뭐. 예, 그러시니까. 예, 한두 분만 오시면 뭐. 이경원 변호사님 가능하시면 뭐. 또 슬픈 표정 하지 마시고 이경원 변호사님. 재판 기록 파악하고 준비하는 좀. 그러니까 저 30분이나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기일에 위원석 변호사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입증 계획이랑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하자 그러셔서 재판부에서도 심리 계획을 좀 그럼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동의하실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동의를 하시죠. 이거 세월아 내월아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그 윤석열 피고인 사건이 하루씩 늦어진 게 저희한테는 너무 커요. 이게 예상보다 시간이 더 길어진 것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변호인들께서도 이거를 시간을 더 끌면은 이거 그냥 막 몇 달 또 확 갑니다. 여기서 끝낼 때 그냥 뭐든지 달궈졌을 때 망치를 내리쳐야지 이거 뭐 더 길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지금 그럴 건 없습니다. 진짜로 만약에 뭐 법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면 제가 또 막 그렇게라도 할 텐데 오히려 사실은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 검사님들보다는 오히려 변호사님들이 백전노장이시잖아요. 지금 다들 진짜 내로라 하시는 분들이고 쟁쟁하신 분들인데 기록 파악하시는 게 좀 힘들다고 생각 드려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 아까 그 5일, 7일, 9일은 증인신문 때문에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최후별로 PPT 하실 시간 갖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얘기할 시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시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왜냐하면 이건 그렇게 하실 거면 재판이 왜 필요해요? 검사의 추한 유죄 증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검사들이 조사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언론 기사 들이대면서 우리 군인들한테 압박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너희들 뭐 했냐, 이런 식의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불법이거든요. 저는 당연히 제시하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 증거로 제출을 하거나 증거 채택되거나 또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제시에 동의하신다고 해서 했던 거고, 저희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룰은 다 똑같은 거죠. 재판님,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막무가내로 하실 거면 이런 건물이 왜 필요하고 판사가 왜 필요하고 해요. 그냥 다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민사소송이 아니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 법정 안에서든 밖에서든 질서 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어떠한 행동이든 그 행동 재판이라는 거는 말과 글로 싸우는 거거든요. 말과 글이 위대하다는 걸 믿는 사람들끼리 말과 글로 싸우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행동을 하시면 법정 자체가 질서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걸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들 여기는 말과 글로 싸우는 곳이다 해서 지키는 곳이니까 반드시 방청객들께서도 그 점을 좀 유념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공직자들 또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서 수행하시는 업무는 다 중요한 업무거든요. 법관은 법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자신들이 맡은 직무랑 또 맡은 일에 대해서 진정을 가지고 부딪히는 그런 거니까 절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비난하시거나 또는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재판부에서 강하게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시든 간에 그런 행동은 지지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 점은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재판부가 퇴정을 일단
저 피고인이랑 검찰 먼저 나가시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재판부가 일단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조치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고 예. 방청객분들한테 말씀드린 저는 겁니다. 방청객을 위해서 국민들을 그러니까 위해서 대신. 그거는 뭐 따로.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좀 전에 뭐 제가 감히 뭐 토를 다는 건 아니지만 변호사님께서 저는 법정 안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 온라인이나 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에 뭐 영향을 받으신다면 그 정도의 영향 받으실 분들도 다 검사님들, 변호사님들 다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거에 영향 받지 마시고 그냥 법정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시고 또 뭐 온라인이든 어디든 가셔서는 또 뭐 자기의 뭐 생각이나 뭐 입장 같은 거 드러내시는 그건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적어도 주어진 룰만 지키자. 주어진 룰은 법정 안에서는 또 법정에서 막 나가셨을 때는 항상 정숙해 주시고 또 검사든 변호사든 저희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 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면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방청객분들 다 뭐 똑똑하신 분들이라서 제 말씀 취지를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왜냐하면 또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식사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네. 예. 아니 근데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지금 기관 입장에서 저 교도관들도 다 지금 식사도 하시러 가셔야 되고 하는데 이거 일단 빨리 물어볼 거 물어보시고 빨리 정리를 하죠. 정 오늘 못 끝내면 그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나오시게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앞부분에 너무 힘을 많이 빼셔가지고 그 부분 다음에는 좀 물어보실 때 조금 균형 있게 지금 이 부분도 중요한데 앞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따 그거는 저 시간을 드릴게요. 이따 그거는 시간을 또 드릴게요. 예, 빨리 진행할까요? 판장님 뭐 오늘 최대한 오늘라도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저도 예. 다른 재판 일정이 좀 있기 그럼요. 때문에 예. 그거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예. 일단 쭉 물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끝낼까요? 아유, 교도관님들도 간만에 일찍 끝나니까 표정이 밝으시네.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재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인영 씨도 부르는 게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하면 어떨까요? 검사님들 준비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슬픈 표정 하지 마시고. 변호인들 반대 신문 4시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몇 시간 진행될지에 따라서 제 증인이 헛걸음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다음 기일은 일단 그럼 홍정원 씨 저 기일 진행하고